아무리 맨하탄이라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애매한 것들은 남게 되고요. 확실히 좋은 것들만 품절되는 거거든요. 이제 2025년도 8월을 막 접어들었는데요. 금년 상반기에 뉴욕 부동산의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콘도 절벽이거든요. 뉴욕시에 매년 소멸되는 하우징의 숫자가 있는데 항상 새로 들어오는 숫자들이 압도해 왔어요. 뉴욕시 안에 있는 집들은 계속 늘어나게 됐죠. 근데 2025년 들어서 이 넘버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코로나예요. 2020년도에 발발한 코로나 때문에 경기에 대한 예측이 좀 불투명했고 가파르게 오른 인건비 제로비로 인해서 많은 개발사들이 개발 프로젝트를 손에서 놓게 돼요. 두 번째는 더 큰 이유인데요. 뉴욕시에는 421A라는 주거 개발을 했을 때 뉴욕시에서 제공하는 세금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게 정말 무시 못하는 숫자라서 개발사에서는 그게 없이는 이득이 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세금 혜택인데 2022년도에 종료가 됐고 뉴욕시에서는 이거를 재개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어요. 2020년도부터 2024년 초반기까지는 삽을 뜬 개발 프로젝트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게 돼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분양되고 있는 콘도들은 어떤 프로젝트들이냐고 반문하실 수가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 인허가를 받고 개발을 시작한 프로젝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신규로 분양하는 콘도의 수가 적어졌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잘 팔릴까요? 그렇진 않아요. 잘 안 팔리는 콘도들은 가격을 내리거나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를 해서 판매를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정말 압도적으로 잘 팔리고 큰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콘도들이 있는데 세 곳 정도를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또 공통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픽한 콘도 빌딩이 525번 애비뉴 빌딩인데요. 저희가 여기 브라이언 파크에 앉아 있는데 저 뒤쪽으로 보이는 아주 높은 첨탑이 있는 빌딩이 원 밴더빌트라고 맨하탄에서 가장 높은 오피스 빌딩이에요. 그 빌딩에서 하나 두 번째를 보시면 지금 공사 중인 가장 높은 듯한 빌딩이 보이는데 저곳이 520 피스 애비뉴예요. 근데 사실 뉴요커들은 미드타운에 대한 좋은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서쪽으로 가면 타임스퀘어 또 동쪽으로 가면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이라는 기차역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고 되게 혼잡한 지역으로 인식을 해서 주거 지역으로는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은 지역인데 520 피스 애비뉴의 위치가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바로 앞에 이런 브라이언 파크라는 와보고 싶은 공원 중에 하나로 꼽히는 공원이 있고요. 그 바로 옆에는 퍼블릭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보시면 정말 고풍스럽고 오랫동안 머물고 싶을 정도로 좋은 도서관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44가 5번 애비뉴는 맨하탄의 5번 애비뉴의 명품 거리가 시작하는 초입에 있다라는 인상을 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위치에 올라간 콘도가 미드타운이 가질 수 있는 선입견 이런 편견을 확실하게 깨줄 수 있는 위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콘도 빌딩들이 1층부터 탑 플로어까지 콘도 하나로 이루어진 반면에 저곳은 저층부는 리테일, 상층부는 오피스, 그리고 42층부터 88층까지는 약 100세대의 콘도로 이루어져 있어서 거의 모든 유닛이 상당히 좋은 조망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대도 만만치 않아요. 원베드가 175만 불부터 시작해서 한 300만 불 후반대까지 있고요. 투베드는 370만 불부터 한 700만 불 정도까지 있고요. 지금 스트릿 이지나 이런 플랫폼에 들어가서 보시면 원베드와 투베드는 모두 인 컨트랙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모두 다 팔렸다는 얘기거든요. 원베드룸, 투베드룸 모두 완판된 빌딩입니다. 두 번째 제가 픽한 빌딩은 50 웨스트 66 스트리트 빌딩이거든요. 센트럴 파크 웨스트에 바로 면해 있고요. 그리고 이곳을 개발한 회사가 엑스텔이라고 맨하탄에서 거의 넘버 원이라고 해도 뭐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프로젝트를 개발한 회사예요. 코로나가 한참인 시점에 분양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판매율을 보여서 뉴스 매체에 실렸고요. 이곳이 69개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0층 이상의 유닛들은 대부분 대형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고 금액대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어요. 이 빌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방문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어떤 유닛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영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높은 판매율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콘도 빌딩입니다. 저희가 지금 미드타운 그리고 센트럴파크 이야기를 했는데 세 번째 빌딩은 조금 아래 웨스트 빌리지 쪽을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에이리 클락슨이라는 빌딩인데요. 신규로 완공된
구글 캠퍼스가 바로 면에 있어서 테크 중심의 아이덴티티를 꽉 잡아주고 있고, 북쪽으로는 이 160 릴로우라는 콘도가 있는데 아주 단기간 안에 완판된 콘도로 유명한 콘도예요. 이 허드슨 강을 바라보면서 유려하게 연결된 곡선으로 디자인된 콘도인데 분양 당시에 반향을 일으켰던 콘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에릭 클락스는 이 위치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포텐셜, 그리고 허드슨 강변의 거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대형 콘도 프로젝트라는 장점을 가지고 럭셔리 하이엔드의 정점을 찍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콘도들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모델 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방문하는 자들에 한해서 가격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유를 해주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주요 매거진, 주요 뉴스 매체에 올라올 정도로 좋은 분양률을 보여주고 있는 빌딩이에요. 3개 정도의 콘도 프로젝트를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세 콘도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엔 그 위치가 정확하게 정의될 수 있고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지금 잘 되고 있는 콘도들은 신규 분양되는 에버리지 콘도보다 가격대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마케팅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마케팅을 한다기보다는 직접 찾아오는, 혹은 그들하고 신뢰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한테만 이런 정보를 오픈을 하면서 약간 익스클루시브하게 가져가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콘도 공급 절벽이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3-4년 정도까지는 맨하탄에 신규로 공급되는 콘도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분양되고 있는 콘도들이 모두 다 그런 수혜를 누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중에서도 자신만의 어떤 확실한 셀링 포인트가 있고 최고의 위치에 있는 콘도들은 시장 내에서 프리미엄이라는 위치를 한동안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더 재밌고 신선한 뉴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